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러분의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명의로 찾아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금액이 평균 131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로 환급금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비롯해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그리고 생활 속 각종 환급금까지 놓치기 쉬운 내 돈을 찾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급금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급금은 납부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계산 착오로 정가보다 만 원을 더 지불했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환급금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연금 등을 관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복지킹이라는 정보 제공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안내 내용입니다. 실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해당 공식 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관합,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입니다. 각각의 경우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관합은 주로 가입자 자격 변동 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던 분이 취업으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 사실을 즉시 파악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동안 두 가지 자격으로 중복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과다 납부된 보험료가 환급금으로 반환됩니다. 자격 변동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이란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연간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선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연간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분위 6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약 28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의료비로 총 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만 원에서 상한액 289만 원을 제외한 111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일부 특수 입원비 등은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급금이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긴 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우편물 분실로 인해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술을 받으셨거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조회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은 건강보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세 환급금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발생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환급금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오납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자주 하신 분들의 경우 주소 변경으로 인한 세금 고지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연금 환급금입니다. 연금보험료를 과다 납부했거나 자격 상실 후에도 납부가 계속된 경우 또는 중복 가입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세 환급금입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신비 환급금입니다. 이동통신사의 요금 부과 오류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여섯째, 보험해지 환급금입니다. 과거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했으나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입하셨던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동차 채권 환급금입니다. 차량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조기 매각한 경우 만기까지의 이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급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시고 모든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환급금과는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지원금은 국가가 새롭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대표적인 지원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청기 지원금입니다. 난청 환자의 경우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플란트 지원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평생 2개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 치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암검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노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조금 24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주변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급금을 실제로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본인 확인 후 환급금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 웹사이트에서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두 곳 모두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하십시오.
중간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 대행업체가 존재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신분증, 통장 사본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나 소득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환급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환급금별 문의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입니다. 국세 관련은 국세청 126번입니다. 지방세 관련은 위텍스 1599-7200번입니다. 국민연금 관련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통합조회는 보조금 24와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필요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환급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평균 131만원. 이 금액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명의로 찾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권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후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급금 수령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환급금 안내 방송이었습니다.